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밤 9시 48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예상외로 음봉을 쭉 뽑아냈습니다. 추세선을 한번 좀 똑같이 또 살펴볼까요? 며칠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추세선을 여기 저점과 3월달 저점과 6월 15일날 저점을 원래 이렇게 그어놨었다. 추세선을 7월 10일날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 선을 지우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선으로 바꾼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날 저점과 7월 10일날 나왔던 저점을 연결한 선을 추세선을 또 하나 그어놨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쨌든 요 며칠 동안에 굉장히 묘한 것이, 원래는 이런 추세선 중요한 거는 붕괴시키면은 추세가 터져 나오곤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들께서 추세선을 붕괴시킴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시세를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을 보시면 추세선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 요 6월 15일날 나오던 저점으로 올라가던 요 추세선 기준으로 해서 상방 돌파하느냐 하다가 이제 오늘 개파락으로 해서 쭉 밀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 남은 건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지지선이 될 거예요. 이게 붕괴되고 나면은 이제는 좀 터져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붕괴되면 본격적으로 한번 쏟아져야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보내주지 않는다면 안 가는 것일 텐데, 어쨌든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추세선 같은 게 붕괴가 되면 이렇게 쏟아지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거 붕괴시키면 쏟아질련지 어쩐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한국은 295자리에 대한 고점 테스트를 거의 끝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295는 이제 못 넘어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296 여기 6월달에 한번 갭상승으로 음봉 뽑아냈고요. 삼성전자 실적 나온 7월 7일날 음봉 한번 뽑아냈고요. 그리고 어제 이유 없이 한번 괜히 고점 테스트했다가 모더나 백신 관련된 이슈였나요? 그걸로 하여튼 뽑아냈다 밀렸죠. 그리고 오늘 밀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그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거, 이 쌍고점이라든가 삼산이라든가 이런 고점에 대한 테스트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간이 길고 횟수도 지금 3번이나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295는 사실상 못 넘는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콜옵션 쪽을 봐도 여러분들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콜옵션 쪽을 봐도 지금 현재 모양이 좀 여기 이제 지난 거래된 부분이 이렇게 다 점으로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지금까지 6월 달부터 5월, 6월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콜옵션들 3월 달에 지수 콜옵션이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계속 기었어요. 한 3월, 4월, 5월까지 이렇게 기었어요. 지수는 어떻게 됐냐면, 지수는 이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밑에서 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월 달에 지수가 폭등했죠. 6월 달에 지수가 폭등하면서 콜옵션이 어마어마한 대시세를 줬습니다. 콜옵션이 엄청난 시세를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여기서 계속 짜불. 이 와중에도 지수는 어떻게 됐다? 한번 꺼졌다가 짜불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지수가 거의 전고점까지 한번 다 올라왔었죠. 이 자리가 어디다? 295 가까운 자리까지 거의 다 올라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콜옵션은 뭐다? 여기 내에서 짜불 놀고 있다. 이 구간에서 저항을 어마어마하게 쌓고 있다. 동시에 이제 풋옵션의 모양을 보면 되겠죠. 일단 콜은 추가적으로 일단 올라가긴 힘들어진 꼴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일단 선물상으로도 295 돌파는 이제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고, 이제 풋옵션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풋옵션이 심상치가 않죠. 풋옵션 지금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일단 이렇게 지지력을 한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언더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장중에 죽진 않고 일단 여기선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지지선 요게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바닥이 나온 거고, 여기는 언더슈팅 한번 준 거니까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희망도 품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얘가 풋옵션이 이제 올라올 만 하다면
지금까지 이 계속 짜불짜불짜불하게 이렇게 한 달가량, 한 달이 뭐예요? 한 달 반 가까이 이 위에서 이 놀고 있던 콜옵션은 이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겠죠. 자, 아무튼 추가적으로 풋옵션이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지력을 일단 강력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이 폭등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미국이 폭등만 하지 않는다면 2거래일 정도 지켰으니 바로 올라가도 괜찮고, 아니면 3거래일 정도 내일까지 해서 한 번 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들어가도 무방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언제 가느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 테스트는 이 정도면 다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고점 테스트가 끝났다면 이제 아래로 보내볼 차례겠죠.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끝났으니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차례입니다. 코스피의 차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풋옵션이 언제 살아나느냐 요거 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풋옵션만 지켜보면서 얘가 언제 살아나는지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인버스, 곧버스 같은 거 참 애매해요, 그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상황이 지지력이 있다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보시다시피 또 양봉이 나올 자리에서 양봉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한번 잘 보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대충 한 4,890원, 뭐 4,900원 요 정도 선을 계속 지키고 있죠. 예,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이 정도는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올라왔으니까, 하루 깼다가 올라온 거니까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가뿐하게 뭐 언더슈팅, 뭐 슈팅 정도로 봐주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어쨌든 지켜야 될 자리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저점 계속 확인하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 대한 준비는 어쨌든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타이밍이 이제 언제 쏟아지느냐, 뭐 이런 것이 문제겠죠. 그리고 당연히 오늘도, 오늘 개인들이 코스닥 굉장히 많이 샀네요. 코스닥 3,600억 샀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인들만 중요한 자리에서 개인들만 사고 있다, 음봉이 떨어지기만 하면 개인들이 사주고 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 중에서 뭐 요렇게 볼 수도 있을 이 거래량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고점을 여기 295를 뚫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엔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거래량 한번 볼까요? 네, 거래량 이 자리 한번 볼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295는 어딥니까? 295 여기는 무려 한 달 동안 넘지 못했던, 무려 한 달 정도가 아니죠. 이 박스를 조금 더 연장을 해보면 어떤가요? 사실상 2019년 12월부터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량의 거래량이 분명히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최소 여기 나오는 뭐 이 정도 모습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사실 거래량도 그렇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자신이 있으면 거래량 많이 나오면서 이 매도 세력들을 다 받아주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려고 할 텐데, 지금 벌써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사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요즘 정말 참 그죠? 미국 하루 올려놨는데 미국 상승 마감해서 오늘도 괴로운 하루가 되겠구만 했더니 이렇게 아무튼 생각보다 많이 빠뜨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시장을 빠뜨린 거는 제가 봤을 때 중국 시장의 폭락이 한 원인을 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폭이 오늘 상해 종합이 4.5% 빠졌고요. 이쯤 되면 전 종목 하한가라고 보면 되겠죠. 7월 6일 날 지수가 5.7% 상승할 때 요날 전 종목 거의 상한가 같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4.5% 빠졌으니까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를 갔을 겁니다. 거래량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중국은 거의 맛이 같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아마 제가 튀어 올라 봐야, 제 생각에 이렇게 빠졌으면은 이제 여기 다시 이 근처로 이제 못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엔 중국은 이미 이제 뭔가 붕괴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홍콩, 그죠? 홍콩 2%. 얘는 어차피 오른 것도 없었기 때문에 빠질 때도 얘는 정상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강한 게 선전종합인데 선전 얘도 5.3%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거래량도 만만치 않아요. 거래량도 만만치 않아요. 선전종합도 슬슬 붕괴가 이제 돼가고 있다는 모습들, 좀 중국은 확실히 붕괴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 이런 모습들 어쨌든 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역시나 신흥국이 먼저 꺼지는구나, 역시 미국이 깡패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신흥국이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자 빠질 땐 또 먼저 빠지는 이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네요. 물론 얘도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반등 나와봐야 얘도 솔직히 이까지 다시 올라간다면은 뭐 강력한 매도 찬스죠.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 지수나 이런 쪽은 이거 엄청난 오버슈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오버슈팅의 끝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세의 시작은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오버슈팅 뽑아내고 이제서야 음봉이 나온 거니 이제는 사실상 이런 어떤 반등에 대한 이런 생각을 집어치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만기가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2거래일 남은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2거래일 남았는데 아무튼 벌써 중국은 지금 혼자 자빠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죠. 뭐가 좋아야지 이걸 지속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주식 사가지고 장대 항목 뽑아냈는데 이게 어떻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A50도 오늘 4.6% 빠지고 있고요. 버블입니다, 버블. 어쨌든 요즘 이제 오늘 밤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미국장으로 넘어갈 건데 그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제 기술주가 더 약합니다. 이제 나스닥이 훨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언제부터? 제가 봤을 때 한 여기 7월 13일 날 음봉 떨어진 요날부터 해가지고 7월 13일부터 지금 나스닥의 힘이 쑥 빠져버렸거든요. 기술주의 힘이 쑥 빠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증시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선전 종합이 그렇게 강했던 거는 선전의 어떤 IT와 관련된 FANG와 비슷한 류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어서 선전이 강했던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7월 13일 이후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싹 바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의 바람이 슬슬 부는 거죠. 지금까지 나스닥이 S&P의 멱살을 붙잡고 끌어올렸다면 지금부터는 나스닥이 약간 동력을 잃은 듯한 모습, 이런 게 좀 보이고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벌써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나야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걸 지나야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확실히 나스닥에 힘이 빠졌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변동성 지수에 관련된 부분 아침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일목균형이란 지표를 그렇게 잘 볼 줄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구름대라는 지표 정도는 조금 좀 신뢰성을 있게 보긴 보는데, 잠시만 일목균형 좀 띄우고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저 구름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S&P의 변동성 지수입니다. 일단 S&P 먼저 보시죠. 자, 여러분들 S&P의 변동성 지수 UVXY가 추종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지만 아무튼 UVXY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빅스 지수입니다. S&P 빅스. 자,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보시다시피 이 구름대가 이게 저항이죠, 여러분들.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 따라서 슬슬슬슬슬 밀려 내려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저항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며칠 전이 아니지 몇 달째 계속 이거 앞으로 개폭락을 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폭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주된 근거가 사실 이건데요. 이 빅스 지수인데 얘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 구름대 저항 맞고 밀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들이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S&P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몇 거래일 지나면은 여기 저항이 확 없어집니다. 이 약한 이런 구간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나스닥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쩌면은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변동성 지수를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이 시장은 개박살 나야지 맞는 시장이다, 급락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나스닥 지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 초강력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S&P는 지금 요 밑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그림상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얼마나 시장이 얼마나 얘가 강한지 벌써 구름대 안으로 지가 들어와 갖고 이걸 요렇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제 생각에 이렇게 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넘기보다는 오늘 만기, 뭐 오늘하고 내일 만기의 영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구름대 안에서 좀 며칠 동안 좀 놀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S&P보다 지금 더 심하고요. 이미 그 7월 13일 날 이렇게 장대양봉 튀어오른 거 요날부터 해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긴 시작된 거예요. 요날부터 뭔가 이거 나스닥이 너무 비싸다, 야 이거 나스닥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라는 인식이 사실상 7월 13일부터 좀 들기 시작한 게 아니냐, 7월 13일부터 시장 참가자들이 인식하고 돈을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구름대 안에 있고 이 저항 구간 안에서 헤엄치고 있으니까 당장은 속 시원한 흐름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일단 보시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나스닥이 S&P라든가 뭐 코스피라든가 전 세계 증시의 멱살을 붙잡고 나스닥이 전 세계를 끌어올린 거라면은, 이제는 나스닥 변동성 지수가 전 세계 변동성 지수의 멱살을 끌고 지가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요, 생각보다 머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7월 13일 날 나온 양봉이 심상치 않음을 우리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밤에 폭락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목요일입니다, 그죠?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만기일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시장을 개박살 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오늘도 괴롭게 하겠죠. 여러분들을 계속 지수를 옆으로 기계하고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척을 해줘야 사람들도 더욱더 상방으로 믿고 주식 사줄 거 아니에요. 애플 더 사고 마이크로소프트 더 사고 아마존 더 사고 페이스북 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력들은 더 비싼 가격에 더 개인들한테 많이 팔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이 더욱더 투매해줘 갖고 싼 가격에 세력들이 인버스를 살 수 있게도 해주는 거고, 솔직히 뭐 그렇게 쉽게 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우리의 꿈이 멀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7월 13일 날 나온 나스닥에 나온 음봉이 어떤 그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거죠. 지지선, 요 밑에 있는 요 추세선을 붕괴시키느냐 지지하느냐, 요거 문제. 그리고 오늘 요렇게 오늘 마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쌍고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에 대한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으로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S&P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여기 어제 만들어놨던 고점 자리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여기 만들어놨던 6월 8일날 9일날 만들어놨던 이 고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오늘 세차게 밀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느냐,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밀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방향성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물론 뭐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요즘에 그런 지표가 나와서 뭐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무조건 다 무시하고 오르는데 봐서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사로만 한 줄 짤막하게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딱히 뭐 말씀은 안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스닥 시장에 버블이 껴갖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증시를 박살낼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나스닥 주식, 플러스해서 중국 지수들의 흔들리는 모습들만 잘 지켜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니 뭐니 이런 거는 어차피 뭐 백날 옆에서 악재가 나오면 뭐합니까? 시장에 반영시키질 않는데 주식시장만 열심히 보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하여튼 뭐 좋은 시간이 조금 있다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장의 변화들, 미묘한 변화들 잘 보시면서
오늘도 하여튼 차분하게 미국장들 잘 대응들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